2025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대비 10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해설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각 주제별 학습할 내용 그리고 주제별 유의할 점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1번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와 특성.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자연현상인지 사회문화 현상인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사람이면 사회문화 현상, 그렇지 않으면 자연현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기억, 고에너지 입자, 고에너지 입자는 사람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고에너지 입자가 대기의 공기 분자와 충돌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자연현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니은 세계 곳곳의 하늘에서 오로라가 나타났다. 오로라가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로라가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자연현상. 디귿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마련은 누가 합니까? 사람이 하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다라는 것. 가치 함축적이라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실성의 원리는 자연현상의 특성입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자연현상이 훨씬 더 분명하죠.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이건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입니다. 경험적 자료를 연구할 수 있다. 이건 두 공통점이죠. 그러면 답은 지금 2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현상, 확실성의 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다양한 관점.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죠. 충분하고 여기는 그러면 의미 부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택했고, 시간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되었다. 이건 조화를 이룬다 이 얘기죠. 그러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렇죠.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 이래서 갈등론적 관점, 이렇게 먼저 관점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설명이죠. 한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 이건 기능론적 관점. 그래서 갑의 관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틀렸죠.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본다. 의의 관점, 즉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상황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것은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그래서 갑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던질 수는 있겠죠. 3번 일탈행동의 의미와 영향. 그러면 자료가 각각 무엇인지부터 먼저 구분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배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내면화는 학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차별 교제 이론의 제의는 B.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지 못해서, 즉 합법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것은 머턴의 아노미론이죠. C. 주변으로부터 도둑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됐다. 낙인 이론입니다. 그렇죠. 1번 차별적인 제재는 낙인 이론에 대한 용어입니다. 2번 정상 집단과의 교류를 촉진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차별 교제 이론의 대책입니다. 3번 1차적 일탈이 2차적 일탈로 이어가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낙인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상호작용을 통한 일탈 행동 학습 과정에 주목한다. 학습 과정에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도 내면화한 이렇게 설명되었던 것처럼 차별 교제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탈 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낙인 이론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이론이 무엇인지 먼저 각각 이론의 특징 이런 것까지 잘 숙지 정리해 봅시다.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문제. C와 달리 A, B는 조사 대상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인가? 예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채점 결과 2점입니다. 그렇죠? A와 달리 B, C는 조사 대상자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주관적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모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오로 답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틀렸고 얘가 맞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2점이 나오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C는 참여관찰법이고 A와 B는 면접법 또는 질문지법 중 하나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번 구조화 표준화된 정도가 높다. 질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질문지법에. 근데 C는 참여관찰법이니까 확실히 틀렸죠. 조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만약 C가 들어가 있다면 이건 이제 답이 2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C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을 중시하는 것 틀렸습니다. 그렇죠? 면접법 참여관찰법만 정서적 교감을 중시합니다. 그래야만 솔직한 대답, 자연스러운 반응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3번 자료의 통계 처리가 용이한 방법. 이건 질문지법이죠. 여기서 나온 3가지 자료 수집 방법 중에는 두 번째,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의 효과는 실험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 다수를 대상으로 질문지법입니다. 그렇죠? 실제성이 높은, 뭐예요? 실제성이 높은 참여관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5번, 주로 질적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인가? 이러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이죠.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B. A가 질적 연구면 면접법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면접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는 참여관찰법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참여관찰법이 들어가 있으니까 면접법만 남았죠. B는 조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B. 그러면 자연히 질문지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틀렸죠. 여기는 틀린 내용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게 됩니다. 아니요라는 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채점 결과에 맞춰 가지고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옳은지 틀렸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들을 거기에 전백시켜야 되는데 자칫 5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왜 5번이 답이 아니냐? 여기에 맞는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이 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문화의 의미와 속성, 나에만 부각되어 있는 가는 변동성, 과거에는 현재니까 나는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인 전차가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 다른 요소의 문화 요소의 변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변동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총체성 또는 전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1번은 학습성, 2번은 축적성, 3번은 변동성, 4번이 정답이 되고 5번은 공유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여러 직업의 기능적 중요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는데 중요하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A가 뭐예요?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을 반박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까지 밑줄 쳐지면 이것은 갈등론적 관점의 학자들이다. 맞나요? 아닙니다. 조심해야 될 겁니다. A가 기능론이고 B가 갈등론이고 C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했을 때 A가 아니면 B다. 맞나요? C일 수도 있죠.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이렇게 해놓고 뭔가 이런 요소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성취 동기 유발에 기여한다. 뭐예요? 기능론적 관점의 특징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다.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니언이 맞는 내용이죠. 이거 사회 불평등 현상은 제거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갈등론적 관점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의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죠. 리얼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는 수단이다. 갈등론적 관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부분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A를 반박하는 학자들은 그러면 기능론을 반박하는 학자들이죠. 기능론을 반박하는 학자들은 갈등론자인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주장하는 학자인가 이 얘기를 물었을 때 B 또는 C가 될 수 있고 또는 이게 B와 C 모두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 7번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및 문화 이해 태도.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우애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보는 질문에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죠. 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둘을 구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자연히 C가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정리가 되었습니다. C는 문화 다양성 보존에 기여한다. 그래서 맞는 내용입니다. A가 타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태도라면 문화 사대주의죠. 그리고 자문화 정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 이것도 문화 사대주의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인데 서로 다르게 해라니까 틀렸죠. 가해는 문화 제국주의로 변질될 수 있는가라는 비판을 받는가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 A와 B 맞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가해는 해당 사회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문화를 이해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아니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와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디귿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적 지위와 역할 그리고 사회화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 중학교 때 갑은 어머니를 따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중학교 때죠. 때. 그러면 이것은 현재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부분 바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데 갑이 현재 속해 있는 것은 고등학교와 환경단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환경단체와 회사에 소속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되게 됩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자발적 결사체는 중학교는 공식 조직입니다. 그리고 리얼 회사도 자발적 결사체가 아니죠. 그냥 공식 조직입니다. 3번 디귿은 공식 조직 맞죠? 그러나 사회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이죠. 틀렸습니다. 4번 미역과 달리 니은은 어머니와 사장은 모두 성취지입니다. 비업은 역할 갈등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위에 따른 역할끼리 충돌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지금
어머니와의 의견 대립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좀 해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요 나는 환경단체 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할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할과 역할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해 놓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역할이라는 것은 보편성, 역할 행동은 개별성.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나 처벌이 따라오는 것은 역할이 아니라 역할 행동이다. 이런 부분까지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9번 정보화로 인한 변화 양성과 대응 방안 해가 필터 법을 이렇게 해서 이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쪽의 정보들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 태도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번 사회 계층 구조, 사회 이동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A, B, C가 각각 어떤 계층인지부터 먼저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 A에서 C로 이동은 하강 이동. 그럼 A가 당연히 중층이라는 거 파악하고 B는 상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바꾸어 놓는 작업을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대로 풀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헷갈린다 싶은 그런 사람은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이렇게 바꾸어 놓는 이 작업을 먼저 해 놓으면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계층 구조는 피라미드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보다 니은이 높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5가 됩니다. 그 다음 니은보다 기억이 높은 요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21이 됩니다. 근데 적다 이랬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 기억이 하층인 사람 중에 기억이 하층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니은이 상층인 사람 요겁니다. 그렇죠. 요거 0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D가 맞는 겁니다. 리얼 기억의 계층별 인구 중 20, 35, 45가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면 얘랑을 제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외하고 얘 합하고 16, 20분에 16 그리고 35분에 5와 5, 10 그 다음 45분에 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상층이 가장 높다. 맞죠?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이렇게 표를 바꾸어 놓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그냥 그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를 풀다가 어느 순간 헷갈리기 시작하면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지문에 나타나는 자료에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외부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사회 속성은 개인의 속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실제론에 대한 설명이고 사회는 개인 이익을 실현한 수단에 불과하다. 이건 뭐예요? 명목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도개혁을 중시한다. 사회 실제론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얼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 탐구 절차. 자, 독립변이인 무엇인지 종속변이인 무엇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이 독립변이고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종속변이입니다. 그러면 집단 구성원 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게 결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종속변인이다라는 것. 의사소통 시 소셜미디어 사용 여부 이러면 이것은 원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이 독립변인이다라는 것. 그리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연구는 양적인 연구입니다. 그러면
2번은 무조건 틀렸다는 거죠. 1번도 틀렸습니다. 그렇죠. 3번 그러면 봅시다. A 집단은 대면 소통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한 소통을 병행하고 처치를 하지 않는 집단이 뭐예요? 이게 바로 통제 집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몰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게 리얼과 미엄 중에 처치를 하지 않은 집단은 미엄 집단, 즉 B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바로 뭐예요? 미엄이 통제 집단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업, 정서적 지지의 정도, 개인적 정보 공유 정도 이거는 뭐예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게 뭐냐에 대한 조작적 정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시옷, 가설이 수용됐다. 가설이 수용됐다는 얘기는 지금 정적인, 즉 양의 관계가 성립돼야 됩니다. 그렇죠? 정의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의사소통 시 소셜 미디어 사용이 집단 구성원 친밀감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틀리는 게 되는 거죠. 왜? 그래야만 가설이 수용될 테니까. 그죠? 13번 관료제 탈관료제. 연공서열에 따른 보상을 중시하는가 이러면 얘는 관료제가 되고 얘는 탈관료제가 됩니다. 그렇죠? 구성원의 재량권 보장을 중시하는 건 뭐예요? 탈관료제입니다. 업무의 전문화, 세분화 정도가 높은 것은 관료제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탈관료제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추구하는가 이러면 둘 다 예가 나와야 되는 공통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5번 가해는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중시하는가?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은 관료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사회변동 이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A에 대한 설명이면 2점, B에 대한 설명이 1점을 받는데 1과 2를 골라가지고 3과 기억을 뽑았는데 갑이 승리했어요. 그러면 1과 2가 이게 진화론에 대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론이 2점, 순환론이 바로 운명론적인 관점이 순환론이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었구나라고 하고 진화론이니까 2점. 여기도 진화론이니까 2점. 여기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 진화론 2점. 사회변동 운명론적 관점에서 설명한다. 순환론이니까 1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드 3각, 즉 카드 3은 진화론 2점이죠. 갑은 4점을 획득하고 이 을은 2점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 알파가 4가 돼도 되죠. 그래서 4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맞는 보기가 되게 됩니다. 사회마다 변동의 방향이 다르다고 본다. 여기에 A는 사회마다 변동의 방향이 진화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변동의 방향이 다르다가 아니죠. 변동의 방향이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건 순환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회 변동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을 과소평가한다는 뭐예요? B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디귿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리얼 사회가 미분화된 상태에서 분화된 상태로 변동하는가라는 게 들어가면 진화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진화론에 해당되는 게 2점이 되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기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고 이렇게 해서 2점, 2점 이런 관계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A는 정부 재정을 비용 충당을 원칙으로 A는 뭐예요? 그러면 공공부죠. B는 수혜자 비용 부담 원칙, 사회보험 이렇게 됩니다.
나 지역이 가 지역의 2배이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인구가 2배다라는 것. 그렇죠? 이렇게 표를 또 만들어 놓고 풀어 나가든지 문제지 여백에다 이렇게 가로를 치고 24, 26, 12 이렇게 해놓고 푸는 것이 좋습니다. 가 지역에서 강제가입의 원칙은 B죠. B에 해당되는 수급자 수 8, 그죠? 수급자 수는 8과 AB의 중복 수급자 수 4, 8, 4니까 뭐예요? 2배입니다. 2배보다 많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2번 상호부재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혜택만, 그러면 상호부재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 혜택만을 받는 사람은 수급자 수는 A, B 중급 수급자 수와 같다. 맞나요? 아니죠. 그죠? 26에서 12를 빼면은 중복 수급자 12를 빼면 14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사회보험의 혜택만 보는 경우죠. 그런데 중복 수급자는 12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같지 않죠. A와 B 중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 수는 하나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것은 전체 합해가지고 중복 수급자를 빼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가 지역은 15가 되고 나 지역은 3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배보다 적다. 나 지역이 아니죠. 오히려 나 지역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나 지역과 달리 가 지역은 보편적 복지는 뭐예요? B 수급자입니다. B. 그죠? 이념에 기초한 수급자 수가 선별적 복지 이념에 기초한 수급자 수보다 많다. 가 지역은 8대 11이고 나 지역은 26대 24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죠? 5번 사후 처방적 성격 A죠. 전체를 해보면 35, 그 다음 34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A는 35가 되고 B는 사전 예방적 사회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34죠. 그래서 많다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회운동과 사회변동. 자, 둘 다 사회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럼 과거로 돌아가려는 아니죠. 현재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소수자 권리 가에서만 나타나는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구조의 근본적 개혁, 이 군사 독재 체제 반대하는 나는 해당될 수 나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와 달리 가에는 이렇게 됐으니 틀렸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사회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 운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17번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 해서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내가 이제 많이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위 문화가 주류 문화로 바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대표적인 그러한 정치 사상이죠. 절대왕정 시대 때는 이 하위 문화 그것도 반문화였습니다. 그런 것이 주류 문화로 바뀌었다라는 것. 18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해서 먼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 유지, 성별이 오랫동안 배제 이렇게 돼 있죠. 기속적 요인으로 맞죠? 요인으로 절대적 빈곤 맞습니다. 역차별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19번 문화의 변동, 문화 접변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 문화 접변은 세 가지,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이렇게 했는데 2명만 옳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을 병 중 한 명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동남미국에서 전통 헤어스타일이 사라진 경우 문화 동화,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일이니까 동화, 갑은 문화 동화, 을은 비의사를 전쟁 시 나무로 만든 배를 운용하던 갑국에서 세모국에서 철갑을 두른 배가 개발이라는 것은 발명입니다. 그러면 문화 접변의 결과가 아니죠.
문화 접변은 문화 전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 발명은 내재적 요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발명한 것은 을이 잘못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을이 잘못 발표했다라는 것. 전통 음식에 자국의 식민지 주류를 결합하여 만든 새로운 음식을 즐겨 먹게 된 경우, 이건 문화 융합이죠. 기억, 갑과 병입니다. 틀렸습니다. 니은, 시는 문화융합은 자문화 정체성이 유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죠. 디귿, A, B 모두 외부 사회 문화 요소의 수용이 나타난다.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보기입니다. 왜 조심해야 되냐면 A, B 이렇게 하니까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C 이러면 맞는 거죠. 그리고 B, C 이래도 맞는 게 됩니다. 왜 맞는 게 되냐면 지금 문화 접변의 결과로 뭘 발표해야 됩니까? 문화 병존에 대한 내용을 사례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B는 문화 병존이죠. 설명이 틀렸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B가 문화 병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해야 된다. B는 문화 병존이라는 것. 그래서 이거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강제접변이 아닙니다. 그렇죠? 식민지 조리법을 이렇게 되니까 식민지 조리법을 스스로 내가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쪽 괜찮네 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필요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문화접변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라는 것. 조심해야 될 것은 B가 바로 뭐예요? 문화 병존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이것이 맞는 보기가 된다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것.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적 변화에 대한 문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A, B, C가 각각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 전체 인구에서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부양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그러면 B가 15세에서 64세 인구구나. 이걸 알아낼 수 있죠. 또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가 줄어들었다. 노년 부양비와 달리 유소년 부양비가 줄어들었다. 이러면 뭐예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든 것. 이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C가 유소년 인구고 A가 노년 인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B, A 이걸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1.5배가 됐다라는 거, 1.5배 이렇게 표시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인구가 증가한 것입니다. 요 안에 요 바깥에 있는 것은 요것은 비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죠? 요것 네모로 표시한 거, 요건 비율. 1번 T년의 노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4배이다. 노년 인구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4배에 틀렸습니다. 2번 T년의 유소년 부양비. T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50 이래가 125가 됩니다. 곱하기 100 해야 되니까. 그리고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보다 크다. T 플러스 50년의 총 부양비는 50분의 50입니다. 100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3번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는 T 플러스 50년의 부양인구 75죠. T년의 유소년 인구 50입니다. 이거 비율로만 하면은 50, 50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1.5배가 늘어난 것이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또 조심해야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4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의 노령화 지수는 감소했다. 노령화 지수는 66.7로 되게 됩니다. 왜? 3분의 2, 5분의 1 이렇게 되죠. T년에 5분의 1에서 T 플러스 50년에는 3분의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T년에 비해 T 플러스 50년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증가했다. 자, T년의 유소년 인구는 50이고 노년 인구 10입니다. T 플러스 50년은 비율로 보면 줄어들었죠. 그런데 인구죠, 인구. 인구이기 때문에 여기 1.5배가 증가했으니까 지금 45로 바뀌게 됩니다. 줄었죠. 여기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비율로 해도
들고 여기는 비를 해도 늘어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의할 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특히 3번 선지가 착각하기 쉬운 선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학기 2차 지필평가 대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